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우리 아이. 하루 3끼 밥을 먹는데도 계속 간식 달라고 조른다거나 밥과 간식을 먹고 나서 틈만 나면 누우려고 하거나 유독 집 안에 있는 것을 아이가 좋아한다면 소화비만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만을 해독하는 아빠 한의사 해독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만의 형태 중에 조금 특별한 비만을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소화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빠가 비만한 경우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무려 40%, 엄마가 비만하면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무려 60%나 된다는 가족 비만 확률의 계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모두 비만이라면 아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무려 80%나 되는데요. 예전의 경우에는 환경인자로 많이 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엄마 아빠가 비만한 식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의 식생활 역시 비만해질 환경들을 가족들과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문제를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만약 환경적으로만 얘기하면 엄마가 비만한 비만 가족 사이에는 일란성이나 이란성 쌍둥이들은 비만할 확률이 똑같아야 되는데요. 논문대로라면 이란성 쌍둥이가 비만해질 확률은 32%였는데 똑같은 환경에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비만해질 확률은 2배가 넘는 7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하나 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자면 입양아이 케이스인데요. 만약 환경적인 요인이 비만의 요인이 된다면 양부모의 생활과 식습관을 닮아야 하는데 친부모의 비만도에 더 많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보면 소화비만은 어찌됐든 유전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비만하게 자라길 원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임신을 하기 전에 좀 더 건강하고 비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소화비만 문제를 해결할 거라면 눈 크게 뜨시고 방송을 잘 보셔야 해요. 이미 출산도 끝났고 소화비만에 대해서 문제도 인지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유전적인 것은 바꾸기 힘들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원인으로 제시했던 2가지 중에 하나를 건드릴 수 없다면 하나는 충분히 바꾸고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환경적 요인이겠죠. 소화비만으로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오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얘는 입맛이 원래 이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애가 입맛이 어딨어요? 애 입맛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죠. 소화비만을 문제로 찾아오는 엄마들이 말하는 입맛이라는 건 타고난 미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조절하는 조절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보통 영어와 수학은 공부하라고 교육하시죠.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충치부터 비만에 이를 수 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점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교육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식사량이 많은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절력을 습득하는 아이들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균형 있게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화비만 진료를 볼 때 비만 아이가 있는 집의 냉장고를 열어보라고 말을 꼭 해줍니다. 그 집에 항상 과자는 굴러다니죠. 사탕은 어디에 쌓여 있고요. 냉장고와는 또 어떤가요? 문 여는 순간 색색까지의 탄산부터 어린이 과당 음료까지 즐비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살찔 준비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는 사탕을 먹고 단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만 아이의 관리를 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비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식과 음료들을 줄이고 집에 있는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식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칫 말이 안 통하는 아이라서 통제가 더 힘들다라고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조절력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고 배우는 단계일수록 더 효과적이거든요. 따라서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왜? 라는 질문을 아이와 함께 주고받으며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등을 들어 식단 조절력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끔 성장 진료를 보다 보면 내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성장이 완전히 끝난 어른의 경우에는 보통 체지방률이 여성의 경우는 25% 내외가 정상이고 남성의 경우는 17% 내외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들
체질량 지수 이야기 하시죠? 보통 4세, 5세, 7세, 8세는 BMI 지수는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 나이대 BMI 지수가 낮아야 하는데 쓸데없이 살이 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체질량 지수가 낮고 활동량이 늘어나는데요. 동시에 키도 급성장을 하면서 지방은 적어져야 하는데 이때부터 아이가 포동포동해지기 시작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는 비만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내 아이가 보통 아이들의 평균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체질량 지수를 부모님이 계산해 보셨을 때 너무 높게 나왔다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아 비만화의 관리는 아이가 벌 받는 느낌으로 케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살이 쪘으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가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구분을 지어주고 너를 위해 우리 가족들은 함께 좋은 음식을 같이 먹자 라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마법, 엄마 아빠 뱃살도 자동으로 빠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챙길 수 있는 노력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해주는 아빠 해동남이었습니다. 더 좋은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